오늘의 제목은 바이오의 급락에서 급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남북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바이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관점에서 급락했던 바이오 왜 급등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뉴욕 증시는 하락인데 뭐 큰 하락은 아니었고요.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내일 저녁이죠. 모레 저녁, 내일 모레 저녁, 내일이 10월 9일 한글날이고 10월 10일 저녁,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이제 그 기다렸던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좀 될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좀 많아요.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스몰 딜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건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류호 부총리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 글쎄 뭐 가봐야 알겠죠. 뭐 레리 커들로 이제 NEC 위원장은 어제 얘기했지만 중국과 단기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발언했죠. 그래서 과연 이번 이제 그 고위급 회담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 상당히 높다 하는 거. 폭스 비즈니스의 로렌스가 얘기하기를 중국이 부분적 무역 합의 가능성은 높으나 지식재산권, 우리나라는 뭐 지적재산권이라 그러죠. 지식재산권 관련한 국내법 개정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 같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국내법을 개정해라, 지식 관련해 가지고 지식을 마구 도용하는 거, 이걸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렌서의 생각은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제 그 트럼프의 탄핵 얘기인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외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자꾸 확산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증언도 나오고 보도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런 이제 확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해서 중국이 시간 끌리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UBS의 제프리 유 얘기는 중국과 강범위한 무역합의 기대는 잘못된 것 같다. 중국은 기술 문제를 제외하고 관세에만 초점 맞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로 기술 문제는 양보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그 무기는 기술력인데,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중국이 마구 도용해 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옛날에 프로그램 다 개발해 놓으면 그거 카피해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한번 10월 10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한국 시간으로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최근에 신라젠과 HLB 이런 바이오가 급락해서 급등으로 갔는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급등도 HLB 상당히 급등이 나왔고, 또 신라젠도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요거가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신라젠이 지난번에 이제 임상 실패다 그랬는데,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팩사백의 간 전이성 대장암 임상 1성에서 환자 종양이 소멸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팩사백의 종양 소멸, 완전 관해라 그러죠. 완전 관해. 요 얘기는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신라젠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좀 실패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간전이성 대장암 임상 1상에서 소멸, 이거 가지고 과연 예전의 영광이 좀 살아날 것인가, 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신라젠이 블랙락이 지분 5.1%를 매수했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요게 이제 후재다 해가지고 이제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요게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패시브 투자.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신라젠 개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코스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전체를 매수했다는 얘기죠. 바이오 전체의 바이오 블럭을 매수했다는 얘기죠. 바이오 블럭을. 그래서 이제 블랙록에 신라젠 지분이 올라간 것이지, 신라젠이 좋아서 매수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 빠지게 되면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신라젠은 이 팩사백의
신뢰성 추락, 요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임상 1상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는 더 급등을 했는데요. HLB가 유럽 중앙학회에서 리보세라님 3상의 이제 리포트, 논문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왔고, 또 이제 FDA에서 이제 이제 유럽 중앙학회 말고 미국 FDA에서 리보세라님 임상 3상 2차 평가가 긍정적이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2차 평가. 1차 평가 말고 2차 평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갈게요.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림을 잡고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림을 좀 해놨는데 그림이 신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시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엔젠시스,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 이거의 임상 3상에 대해서, 임상 1상에 대해서는 43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혼용되었다, 플래시보라 그래서 가짜 약하고 이게 뭐 혼용되었다, 뭐 이거죠. 가짜 약하고 신약 물질이 혼용으로서 임상이 오염됐다 해서 임상 실패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임상 1상의 B상에서는 요건 이제 9개월이었고, 이건 이제 12개월 추적 관찰했더니만, 위에 거는 이제 433명이고, 밑에 거는 이제 101명이란 말이죠. 이게 양쪽으로 했는데, 9개월 동안에 433명을 한 거, 요거는 이제 101명에 12개월 추적을 했는데, 이제 B상은 좀 집중적으로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A상에서는 이제 실패로 나왔는데, B상에서는 성공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증 감소와 약물 지속 효과를 확인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3-2상을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야. 3-2상. 그래서 1년 정도 가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신약 판매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거죠. 내년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헬릭스미스는 요 이제 임상 3상의 B상에서 임상 성공이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쪽은 실패 한쪽은 성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임상을 한다. 다시 임상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론이 나면은 판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1에 B. 아까 좀 적은 인원으로 200명대로 해가지고 한 것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됐고, 요것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최종 이제 임상을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3-1B 결과만으로 FDA 신약 허가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하여튼 한번 더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헬릭스미스 측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3-1의 결론도 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인 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아마도 내년 말, 늦으면 또 후내년 정도 돼야 임상 성공 여부가 결정 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제 재료가 나왔는데,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이게 이제 그 임상을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임상 대행 기관인데, 여기서 임상 비용 1,800억을 조달했다라고 이제 발표해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제 신라젠과 HLB,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신약주들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단기로 너무 급반등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HLB나 HAB나 헬릭스미스나 또 신라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건 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요. 뭐 이제 임상 1상을 가지고 다시 간다, 이거 좀 그렇고, 신라젠은 이제 조금 좀 리스크가 있고, 뭐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아직 확실한 그 없는 상태란 말이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그래서 세 종목인데, 이 세 종목 다 뭔가 성공적이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HLB하고 이제 헬릭스미스하고, 그래서 두 종목 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지금 단기로 급등했지만 여기 추격 매수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크게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완전히 이제 그 폭발하는 그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또 기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HLB, 헬릭스미스, 또 신라젠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매물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 그 북핵 문제, 북미 그 실무회담 아주 어이없게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버렸는데, 어이없게 끝나고 어제는 또 바이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그 남북주가 어제 또 급락을 했죠. 그렇지만 뭐 남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첫 번째 미팅을 한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첫 번째 미팅. 그러니까 평가들은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첫 번째 미팅이었다. 첫 번째 미팅. 첫 번째 미팅이었는데 이 첫 번째 미팅에서 북한 측이 북측이 뭐랄까 이제 좀 옛날에 하노이 결렬의 그 아픔을 갖다 갚아주려는 듯이 그 북측이 좀 하여튼 뭐 하여튼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첫 번째 미팅에 불과한 건데 그 미팅에서 북한이 굉장히 좀 과민한 반응 혹은 이제 하여튼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협상의 결렬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제 협상이 시작이다.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이 이제, 7일에서 10일까지 사이에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7일에서 10일까지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그래서 워싱턴을 왜 7일에서 10일이냐면, 요때 이제 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7일, 10일 사이에 워싱턴을 방문하고, 비건 특별대표하고 이제 한미 수석 대표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건 대표가 북한에 보여준 거하고 북한이 내놓은 것들에 대한 협의 그리고 한국이 줄 거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한미 간의 논의와 합의를 좀 하지 않겠냐. 게다가 이제 일본의 다케자키 시게키 아시아 대양국장과도 이제 한미일 수석 대표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래요.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결렬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단계적 비핵화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는 단계적 비핵화고 일단 연합훈련 안 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한국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뭐 해구산 이걸 갖다 완전히 제가 철수해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체제 안전보장이죠. 그게 체제 안전보장입니다. 체제 안전보장. 그게 체제 안전보장이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제재 해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강하게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초기부터 시작 첫날에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것은 회담이 결렬됐다라기보다는 요거가 이번에는 북한이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 북한이 이번에 반드시 체제 안전보장 문제, 특히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확약을 받거나, 그다음에 일부 제재 해제는 반드시 우리가 얻어내야겠다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출발의 의미지, 그것이 뭐 결렬의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겠다.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다. 이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방의 빅딜, 소위 한방의 몽땅 이런 이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꾸준히 얘기했던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엔 우리가 볼 때는 큰 성과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큰 성과다. 미국이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요것이 큰 성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변화를 볼 때 회담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게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다면 요것은 큰 진전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즈메 하지메 도쿄 코쿠사이 도쿄 국제대학이죠. 도쿄 국제대학 요미우리 교수가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도쿄 코쿠사이 고쿠가 이제 국제니까 국제대학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이제 이즈미 하지메 교수가 얘기했다는 얘기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가 동시 병행으로 진행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건 굉장한 성과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대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창조적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핵동결이라는 의미다 하는 거죠. 핵동결로 시작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스몰딜이라고 얘기했던 핵동결, 또 단계적 비핵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이 열린 자세로 일단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현재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죠. 트럼프도 별 반응을 안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김명길 대사의 협상 결렬이다라고 한 얘기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트럼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상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2차 실무회담이나 잘해보자. 실무회담에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남북주의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북미 실무협상은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있었다.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태도 변화가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볼 때에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제 하락은 과도하였고, 오히려 저가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요렇게 본다면은 아마 조만간에, 오늘이든지 조만간에 남북주의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고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했다 그래요. 대북 민간단체와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민화협이라고 이제 민족화합협의회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인가요? 김홍걸 씨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죠. 민화협.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자주 가기도 하는데, 민화협과 6.15 남측위원회 등 97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시민단체가 많기도 하네요. 97개. 모여서 구성이 됐는데, 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 저절로 관계 개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저절로 오는 것은 없다. 우리 미국이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평화회의를 고성 인근에서 연다라고 그러고요. 국회 사진전, 토크 콘서트 이런 것을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도 하겠지만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거는 해야 되겠죠. 개성공단 금강산, 우리 남북주 들고 있는 분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서명 운동에 동참하자 해서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북주는 단기로 주가 급락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고, 당장 오늘 급단등하지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략 자체는 여전히 강력 홀딩이고요.
또 그 뭐야 하여튼 강력홀딩입니다. 강력홀딩이고 오늘이 매수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잘 지켜보면서 현금 있는 분들 대부분 현금이 없으시겠죠. 대부분 현금이 없고 이제 물려 있을 텐데 그 전에 좀 파신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남북주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면 그런 분들은 이제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지지 라인이 생겼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라인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급락보다도 추가 하락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했던 그 라인 되게 61선이나 61선 이하예요. 남북주 대충 보면은 60일 이평선 근처입니다. 근처. 요 라인을 갖다가 지지 라인이 되는지 요걸 갖다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지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추가 하락 여부를 지켜보면서 어제 만들었던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거기가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 하는 거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바이오 신약주는 자제 구간 또 돼지열병은 아직까지 뭐 추가로 나오진 않죠. 그래서 돼지열병도 현재는 뭐 그렇고 또 바이오 신약의 다음에 하여튼 그렇다 그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에서 헬릭스 미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신라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헬릭스 미스와 신라젠의 흐름들. 메지온은 이제 올 11월 달에 임상 3상 발표가 있어요. 메지온. 그렇고. 그 다음에 제넥신, 한올바이오파마, 펩트론 같은 게 이제 신약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헬릭스 미스하고 신라젠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HLB가 어제 또 뭐 26% 올라갔고, HA생명도 23%. 그래서 요 이제 헬릭스 미스, 신라젠, HLB 3인방의 급등으로 인해서 따라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메지온, 신라, 제넥신, 한올바이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가 이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헬릭스 미스하고 신라젠하고 HLB가 급등을 하니까 오늘 같은 날 메지온이나 제넥신이나 한올바이오를 갖다가 뒤에 추격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 잘못하면 물린다는 얘기예요. 물린단 말이죠. 그래서 헬릭스 미스, 신라젠, HLB에서 사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메지온이나 제넥신이나 한올바이오를 갖다가 뒤늦게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건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오히려 뭐 셀트리온 같은 거가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다. 셀트리온의 삼성바이오가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크게 손실은 안 주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아니면은 이제 이중항체는 아직까지 큰 급등은 아니니까 ABL 바이오나 앱클로나 유틸리 이런 것들이 좀 안정 다 찾으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금 안정 찾으면 그때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예. 그렇다 거고요. 그렇게 추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계열하고 한미약품까지 아니면은 이제 이중항체 이중 쪽에 그 바닥 잡았을 때 잡는 그런 전략이 이제 바이오는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돼지열병주들 이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기자재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고요. 이건 주가 흐름이 좋아요. 주가 흐름이 어제도 뭐 큰 변화 없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지금 애매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애매한데 한번 뭐 지키는 보자고요. 화장품주들은 이제 국경제를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빌빌되겠죠.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어제 이거 뭐 잘못 나왔다. 이건 그 전날 이렇게 나왔네. 이거 위에서 이걸 갖다가 제가 다시 했는데 그저께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게 이제 자꾸 있던 데서 다시 넣고 하니까 이런 이제 실수가 나오네요. 자, 그것도 제가 한번 쭉 좀 교정해 놓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인디에프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오르지도 않고 나빠요. 이게 이제 크게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남북주의 대표 남북주죠. 현대건설은 대표 남북주죠. 현대건설은 이제 대표 남북주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또 대형주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 개념에서 이제 패시브하고 많이 같이 움직이죠. 패시브하고 이제 지수하고 많이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남북주 재료주로 가기보다는 그런 개념에서 남북 재료주로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고, 현대건설 무지하게 빠졌죠. 주가가 8만원에서 지금 뭐 절반 나왔으니까, 절반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어쨌든 남북주는 뭐 크게 빠질 것은 없으니까 라인 잡는 거 보면서 바닥 라인 잡을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 보시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강력 보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